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니저T입니다. 오늘은 어제 이제 우리 시장에 새로운 화두로 떠오른 삼성전자 로봇 시장 투자 이 이야기건인데 한번 수박 겉핥기 식이지만 삼성전자 로봇 수혜주가 무엇이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유진 로봇하고 로보티즈하고 두 종목인데 이 두 종목이 상응 비슷하게 들어갔죠. 그래서 이 두 종목을 중심으로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나라 로봇 수준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알아보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시장에 어떤 새로운 변화가 들어왔을 때 이것을 빨리 캐치하고 이것을 빨리 분석해보고 될 건지 안 될 건지 판단을 빨리 해야 되는데, 저는 일단은 로봇이 눈에 들어와서 나름대로 가볍게 한번 분석을 해봤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저랑 같이 분석을 해보면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활 밀착형 로봇 시장으로 삼성이 진격을 하고 있는데, 생활 밀착형, 그렇죠? 삶을 좀 편리하게 하고 사람을 대체하고 하게 하고 이런 쪽으로 가는데, 제가 두 가지 의미라고 했죠. 삼성이 이것을 선택한 이유는 물론 이 시장이 커지는 거 하나, 이 시간이 커지면 주로 뭐가 들어갈까? 전부 반도체가 들어가는 거죠. 새로운 반도체 시장이 열릴 것이다. 이 시장을 키울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삼성이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또 고급 반도체 또한 이렇게 들어간 것들 좀 비메모리와 메모리가 섞여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 해볼 만하다라고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이런 면에 있어서 삼성의 로봇 부서를 만들고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서 꼭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진 로봇하고 로보티지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삼성전자 로봇 사업 개요에서 현재 로봇 시장의 어떤 개요를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삼성전자는 기존 가전 스마트폰 사업 부문을 합쳐 새로 출범하는 세트 부분 이름을 DX로 바꾸고 새로운 먹거리로 로봇을 내세웠다. 가전과 스마트폰 부분을 합쳤죠, 그죠? 네, 가전과 스마트폰 사업부를 합쳤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사업부 내에 새로운 먹거리로 로봇을 키우는 그 부서를 이제 팀에서 부서로 이제 승격을 시키는 사업부로 승격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DX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새로 출범한 DX 부분은 영상 디스플레이, 생활가전, 의료기기, MX 네트워크 등 사업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MX가 내가 뭔 말인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삼성전자는 조직 개편을 통해 고객 경험과 멀티 디바이스 경험을 뜻하는 CX, MDE 센터도 신설했고, 로봇 사업화 태스크포스 팀을 정식 부서인 로봇 사업팀으로 격상을 했습니다. 부서가 아니라 팀으로 격상을 했네요. 태스크포스 팀에서 로봇 사업팀으로. 올해 초 가전 부분 산하에 로봇 TF를 신설해 사업화 가능성을 타진해 본 뒤에 1년여간의 상설 조직으로 바꿨다. 이미 이제 이쪽을 키우기로 마음을 굳힌 거죠.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미래 신수종 사업으로 로봇을 선정하고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는 국내 타회사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느냐 한번 보면, 아직 제품화한 것은 아니나 올해 1월에 미국 CES라는 큰 가전 박람회가 열리는데, 2021년 올해 1월에는 가정용 서비스 로봇인 삼성봇 핸디를 공개하기도 했죠. 핸디. 2022년 내년 1월에 또 CES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데, 이때도 또 뭔가를 공개를 하겠죠. LG전자와 현대자동차들은 일찌감치 로봇 시장이 이미 뛰어들었죠. LG전자는 SG 로보틱스, 2018년 로보스타 등 로봇 관련 기업들을 잇따라 인수합병을 하면서 키우고 있는 거죠. 이를 통해 지난해 LG 클로이 서브봇을 내놨고, 이어 LG 클로이 가이드봇, LG 클로이 살균봇 등을 선보였다. 앞에 이제 크로이라는 것을 쓰고 여기 서브봇, 서빙하는 서브봇, 가이드봇, 사람을 이렇게 인도하는, 다음에 이제 살균하는 살균봇, 이런 생활가전 쪽으로 사람 밀착형으로, 그 다음에 비즈니스가 B2C 형태로 가는 거죠. 현대차 그룹은 원래 올해 유명한 미국의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했다. 이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현대가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이 인수 과정에서 정의선 회장이 자기 재산을 2천억을 직접 2,490을 직접 투자해 지분 20%를 확보하기도 했다. 미래가 보이니까 자기 지분 투자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 나중에 키워서 이제 자녀들에게 이제 물려줄 때 증여의 어떤 힘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다음은 해외 타회사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면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빅돗, 리틀독, 와이드캣, 스팟 등의 사족 보행 로봇부터 팻맨, 아틀라스 등의 사족 보행 로봇과 핸들, 핏, 스트레치 등 상용 로봇을 만들어 로봇 전문 공학 기업으로 성장 중이다. 네, 우리 현대가 가지고 있다는 게 너무 다행입니다. 시장에서 로봇 관련 회사들에 대한 인수 합병 기대가 가장 큰 매력 포인트로 보인다. 회사애들의 삼성전자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 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32조 6,700억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33조 정도를 들고 있네요.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앞서 에드전자처럼 국내의 로봇 기업 인수설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서는 국내보다는 국외를 먼저 보겠죠. 네, 국외에서 기본적으로 큰 프레임워크를 보고 로봇 관련 기업들을 일단 인수를 할 것 같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올해 글로벌 로봇 업체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한 데 들인 돈 약 1조가량. 살만한 회사가 있느냐의 문제지 돈은 문제가 아니다. 살만한 회사가 있다면 1조 정도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대기업들이 이렇게 로봇 시장을 앞다투어 뛰어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래 가전의 끝은 서비스 로봇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래 가전의 끝은 서비스 로봇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기업들뿐 아니라 글로벌 대상의 기업들도 대세인 로봇화에 뛰어든 상황이다. 미국의 이커머스 업체인 아마존은 최근 999달러짜리 가정용 로봇 겸 아스트로를 내놓았다. 네, 아마존도 로봇 시장에 뛰어든 거네. 아스트로는 인공 AI를 탑재한 집안 모니터링, 커뮤니케이션, 사생활 보호 등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한다. 네, 이런 기능으로 사람과 밀착된 로봇을 외국인들이 벌써 뛰어든 상황이네요. 다음에 이제 중국을 한번 보면 알리바바는 자율주행 물류 로봇. 얘들은 좀 물류 로봇이 나오네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류 로봇. 샤오만리는 이미 지난 9월 누적 100만 건 배송을 해냈다. 이미 이제 알리바바는 새롭게 진화를 하네요. 실제 가정용 로봇에는 로봇 청소기인데 업계에서는 국내 로봇 청소기 시장 규모를 1,900원대로 보고 있다. 2018만 해도 800억 순이었는데 연평균 37%씩 성장을 하고 있다. 인지 판단과 제어 기술이 성장하다 보니 로봇 기술이 발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인지 판단과 제어 기술이 성장하다 보니 로봇 기술이 발달하는 것은 당연하다. 자율주행에도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 UAM이라고 부르죠. 물류용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 시점에서 가장 잘 될 것으로 보이는 것은 물류형 로봇이다. 그렇죠? 사람이 다치고 힘들어하는 걸 잘 안 하는데 이러한 물류형 것을 로봇이 거의 대신을 할 거로 보고 있는 거죠. 이 시장은 이미 개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세계 물류 시장, 아니 로봇 시장이요. 로봇 시장을 한번 개괄적으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한번 봤죠. 시장이 이렇게 커지고 있고 그 안에는 성장성이 있고 향의 미래 먹거리가 있고 이 모든 걸 다 반도체로 움직인다. 메모리, 비메모리가 섞여 들어가고 굉장히 많은 반도체가 사용될 것 같아요. 이 시장이 커진다면 삼성전자는 키워야 되겠죠? 네, 키워서 자신의 반도체를 다시 팔아야 되니까 이런 면에서 삼성전자에게는 나쁜 선택은 아니다. 그렇지만 저도 이제 삼성에 오래 있어서 알지만 삼성이 굉장히 신중합니다. 절대로 막 사서 들어가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올 1년 내내 이제 큰 프레임을 깔고 세부적 항목을 한 5년 정도 잡고 꾸준히 나갈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게 맞다. 그럼 국내 기업을 살 것이냐 해외 기업을 살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일단 살 것인가 말 것인가부터 판단을 해야죠. 그러면서 우리 국내에 나와 있는 로봇 기업부터 하나씩 살펴보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대표적인 기업 유진로봇하고 노보티지 두 개 기업을 한번 여러분과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진로봇입니다. 네. B2B 이력 140%나 늘려 미 출신 임원도 스카우트하고 있다. B2B 인력을 140%나 늘렸다는 거죠. 청소 로봇 중심이었던 사업 구조를 물류 로봇으로 지금 변화를 하고 있다. 자율주행 물류 로봇인 고카트 중심으로 ISO 인증도 받았다. 고카트. 네, 이 단어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유럽 시장 납품을 시작했으면 물류 로봇 사업 성과에 향후에 관심이 있다. 동사는 이미
청소 로봇 팔아가지고 돈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중국의 샤오미 같은 거대 기업들하고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물류 로봇, 고카트 같은 그런 쪽으로 돈이 되고 큰 것으로 가는 쪽으로 회사가 방향을 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사의 주가 추이를 볼까요? 네, 5,470원에서 고점을 찍다가 거의 3,000원대, 2,500원대에 빠졌다가 다시 어제 4,150원까지 상승을 했는데 일단은 전고점에는 5,400원, 5,500원까지는 트라이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뭐 굳이 따라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항상 이런 시장은 일시적으로 끝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 영속성을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보는데 저는 뭐 좀 길게 보고 투자하신 분들이 있다면 좀 분할 매수로 오늘 좀 조정을 받아 어제 상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조정을 받아서 조정은 항상 중간 정도 30%의 반 쪼개져 있는 이 정도까지 오면은 예, 보통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짝 담가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동사의 수급추이 한번 봅시다. 기관 뭐 거의 건들지 않았네요. 어제도 뭐 팔았네요 오히려. 네, 외국인들은 조금 사는 모습을 보였는데 수급이 아직 형성되기 전이다. 기대감과 국내 개인 투자가들의 어떤 선호도에 따라서 이제 형성이 되는데 일단은 초기 단계인 거죠. 이 초기 단계는 많이 들어가면 많이 먹을 수도 있지만 또 토해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오늘 하루 더 지켜보면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사는 어떤 회사인가? 주식회사 유진 로봇은 로봇, 전기 및 전자부품 판매 및 제조와 그 부대 사업 일체를 영위하며 로봇 개발 및 제조 전문 기술을 집약한 기업이다. 청소노와 아이클레버를 가지고 있고, 네. 유비쿼터스 로봇 아이로비큐를 가지고 있고, 위험 제작을 가능하고 있는 로봇 롭헤즈, 지능형 로봇과 전자 및 반도체 산업 분야의 조립, 테스트 설비 및 자동화 설비 등의 산업용 로봇이 있다. 이제 산업용 로봇으로 키우는 거죠. 그 중에서 물류 로봇 쪽으로 네, 그렇게 키우려는 회사로 볼 수 있습니다. 동사는 이제 4개의 4대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핵심 기술을 이제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첫째는 초광각 스테레오 카메라 및 관성 센스를 탑재한 실내 위치 인식 기술을 가지고 있다. TOF 기술을 가지고 있죠. 3D 라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3D 라이다 기술을 가지고 있다. 로보콘이라는 기술도 가지고 있다. FMS라는 기술도 가지고 있다. 이 두 기술은 잘 모르겠습니다. 각 기술은 청소 로봇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 서비스 로봇에 모두 적용되면 물론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기술이다. 그래서 라이다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다음에 이 사물을 보고 관찰하고 뭔가를 인식하고 이런 기능이 기본이니까 이 부분에 라이다, 3D 라이다라든지 카메라 관련된 기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사업의 기본 펀더멘탈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동사의 핵심 4대 기술을 다시 한번 뜯어보면 스테레오 카메라를 활용한 위치 인식 기술, 그렇죠? 위치 인식 기술. 물체를 3차원으로 인식하는 기술, 3D 라이다 기술, 로봇과 주변 장치를 연결하는 IoT 기술, 이거 아까 로콘이 주변과 주변 장치를 연결하는 IoT 기술이면, 다음 마지막 여러 개의 로봇을 컨트롤하는 로봇 관제 시스템, FMS, 이 네 개의 핵심 기술을 동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다. 나름대로 실력 있는 회사로 보여집니다. 동사의 또 투자 포인트는 특허권의 질이 높다. 동사는 많은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특허권이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4대 기술 핵심 중 하나인 3D 라이다와 관련되어 있으며 독일 밀레사의 기존 제품의 혁신 및 성능 업그레이드, 물류 자율형 로봇인 코카트, 청소 로봇 아이클레버를 비롯하여 교육용 로봇, 연구용 로봇, 재난구조용 로봇 등 다수 서비스용 로봇에 적용되어 제품의 성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전문이다. 동사가 독일의 밀레라는 세계적인 가전회사와 아주 친하게 지내더라고요. 이 세 회사의 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동특허 기술은 반사 신호에서 포함되어 있는 노이즈 문제, 반사된 광량에 따라 신호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신호를 산출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출력 신호의 피드백 지연 문제 등을 이런 문제 등을 전부 해결하는 그런 기술이다. 특허권의 질이 굉장히 높은 거죠. 라이다에서 발생한 변환된 전기 신호의 크기를 조절하고 검출함으로써 반사 신호의 펄스폭을 이용하여 비행 시간을 보정하여 정확한 비행 시간을 산출할 수 있다. 굉장히 좋은 기술.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기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회사를 섣불리 살 수 없는 이유는 딱 하나죠. 수익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동사는 상년에도 마이너스가 났네요. 네, 작년에도 88억이 마이너스가 나고 올해도 지금 마이너스가 어디 보면은 26억에 30, 40억, 올해까지 하면 60억 정도 뭐 손실이 날 것 같네요. 그래서 4년 적자가 나오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당연히 증자를 하거나 뭐 이런 이야기 하겠죠. 이런 수익성 측면에서는 전혀 이제 매력적이 없는데 문제는 이런 회사를 혹시 삼성이 살 거냐? 삼성은 아닌 것 같아요. 삼성은 이런 국내 회사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는데 또 타회사 누가 살 거냐? 이미 살려고 했으면 타회사가 샀겠죠. 그런데 이제 타회사들이 안 사고 건드렸다는 것은 특별히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면이 있어요. 또 독일의 밀레사가 꽉 잡고 있는 그런 면도 있을 수가 있고요. 자, 이런 수익장 측면에서 매력은 없다. 하지만 시장은 이미 태동기를 넘어서 이제 대기업의 마지막 단계인 삼성전자마저도 이 분야를 키우려고 하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매칭시킬 것인가? 나는 사서 견딜 것인가? 아니면 관찰만 하고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 스스로 좀 선택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첫 시간은 우리나라 로봇 시장과 글로벌 로봇 시장을 간단하게 보고 다음에 이제 유진 로봇을 우리가 한 기업을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로보티즈라는 기업을 한번 분석을 해서 버전 2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분석할 버전 2에서 분석할 로보티즈도 많이 들어주십시오. 네, 여러분 일단 감사합니다.